그러면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모아놓은 CSS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CSS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CSS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죠. 트위터에서 만든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SS 라이브러리 중에 테일윈드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부트스트랩을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이 테일윈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다 검색을 해볼게요. CSS 라이브러리 순위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라이브러리 순위를 조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게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뭐 시간에 따른 비율이라 해가지고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작년 같거든요. 2023년.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트스트랩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이게 테일윈드거든요. 이 초록색이. 자, 보이시나요? 압도적으로 1위에요. 지금 보면 이게 제일 높죠. 만족도가 제일 높고 2020년도에도 1등, 2021년도에도 1등, 2022년도 뭐 2023년도에는 살짝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점점 사용률이 줄어들고 있죠. 왜냐면 업데이트를 잘 안 해요. 사용도 별로 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테일윈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많이 만들 건데 요즘은 이제 신입 채용 때 테일윈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우대사항에 적어놓는 회사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조금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테일윈드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CSS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 뿐이지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근데 강사는 저는 테일윈드를 이용해서 보통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테일윈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자, 그러면 테일윈드 공식 홈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테일윈드 CSS. 자, 여러분 테일윈드라고만 쓰면 신발 나옵니다. 테일윈드 CSS라고 써야 돼요. 근데 요즘은 테일윈드가 하도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네요. 옛날에는 테일윈드 검색하면 신발 나왔어요. 또는 이거 한글로 검색하면 아마 나이키 신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검색하세요. 영어로 검색하면 테일윈드 CSS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게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요. 사용 방법은 어떻게 쓰냐면 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독스. 자, 독스라 들어가 보면 얘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테일윈드 버전에는 뭐가 있냐면 9버전이 2점대 버전이고요. 테일윈드 버전이라 하면 2점대 버전 있고 최신 버전이 3점대 버전이에요. 2점대 버전은 뭘 지원을 안 하냐면 진모드라는 걸 지원을 안 합니다. 자, 3점대 버전은 진모드라는 걸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 자, 일단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테일윈드를 기본적으로 쓰려면 이 플레이 CD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참고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자, 이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자, 이거 다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이걸 복사해서 HTML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요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테일윈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3점대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3점대 버전이라는 건 2점대에서 사용했던 버전도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div를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 div에다가 너비를 똑같이 200픽셀 쓰는 거예요. 아까 썼던 것처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고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자, 지우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근데 주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테일윈드는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즈를 지원합니다. 노멀라이즈가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바디 ULLI 하고 A 막 작업하고 평준화하는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H 태그도 노멀라이즈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저를 여러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일윈드는 노멀라이즈 뿐만 아니라 노멀라이즈 플러스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라이브러리 클래스예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 몇백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백 가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제 외워야 되는, 몇 가지는 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모른다 해서 작업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정의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테일윈드 치트시트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뭐 치트시트 같은 경우는 밑을 들어가도 되고 위를 들어가도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요걸 선택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 CSS 속성에 대한 테일윈드일 때 어떻게 쓰는지 그걸 다 정리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궁금하다, 난 너비를 쓸 건데 너비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식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W0부터 시작해서 W1, W2, W3, W4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테일윈드에서 1은 0.25REM을 의미하고 그 다음 픽셀로 따지면 4픽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픽셀을 다 외워야 되나요? 외우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거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도형이랑 똑같이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div를 또 쓸 거예요. 근데 얘는 다른 형식으로 쓸 겁니다. 여기다가 섹션이라 씁시다. 섹션이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거예요. 자, 좀 비슷하게 가겠습니다. 100픽셀이라고 하니까 여기 112픽셀, 96픽셀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W24를 적용할 겁니다. 어떻게? 클래스라고 적용해 주시고 W24, H24, 그 다음에 BG 블루 300이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배경색을 입혀주는 이제 속성인데, 근데 96픽셀은 조금 작죠? 지금 제가 200으로 해놨죠? 그러면 200에 비슷한 W48이라는 게 있네요. 48. 그래서 48. 참고로 이거는 강사도 보면서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모난 사각형 박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이게 편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테일윈드에서 2점대 버전은 그동안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디테일한 픽셀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2점대 버전은 디테일한 작업을 지원을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W48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W44를 지원하고 싶다 해가지고 W44를 찾아? 얘는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W44라는 녀석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44를 넣게 되면 반영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W44라 할게요. 자, 이런 녀석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나와요. 제대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44라 했어요. 44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44와 중간에 45가 없죠. 그죠? 45를 집어넣게 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점대 버전은 뭐가 안 됐냐면 디테일한 작업이 안 됐다라는 거죠. 디테일한 작업 불가능. 그래서 테일윈드사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거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데 고객이 사용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작업이 안 되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게 3점대 버전이고 그 다음에 3점대 버전에서 뭘 지원하게 됐냐면 짓모드라는 걸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짓은 어떻게 쓰냐? 여기에 여러분들 짓이라고 검색해보면 짓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업데이트 가이드 해가지고 짓 엔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짓 엔진을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 막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어떻게 쓰라고.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BG 블랙, 그 다음에 뭐 BG 오퍼시티 25.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도 써도 된다.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이제 존재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활용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픽셀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나? 안 나오네. 호버라 해볼게. 호버. 자, 호버는 마우스로 올렸을 때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우스로 올렸을 때 뭐 이렇게 바뀌게끔 하는 디자인도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뭐 이런 식으로
first, 뭐 last 엄청나게 뭐 기능이 많아요. 그러면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면서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저걸 저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지.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 힘들어져요.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모드를 제공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대괄호 문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대괄호, 이게 집 모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괄호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100픽셀 하게 되면 똑같이 100픽셀을 너비 100픽셀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자, H45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대괄호 쓴 다음에 100픽셀 이러면 100픽셀짜리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죠? 자, 지금 우리는 200으로 작업하고 있으니까 200픽셀짜리 이렇게 줘보면 200픽셀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배경색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집 모드를 하기 전에는 이 배경색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BG라고 검색해보면 배경색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하는 게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작업하려고 어떻게 했냐, BG라 쓰고 대괄호를 쓰고 뭐 예를 들어 레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레드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퍼플, 나는 퍼플을 반영할래. 그럼 퍼플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도 가능하냐면 16진수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16진수. 근데 다만 뭐가 안 되냐면 RGBA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게 여러분들 RGBA 어차피 뭐예요? 16진수로 변경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컬러 피커 같은 거 여러분들 찾아보신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원하는 색상 고르면 이제 왼쪽에 RGB가 16진수고, 아니 16진이 RGB고, 요거 헥스, 요게 이제 16진수기 때문에 요거 그냥 반영하시면 돼요. 참고로 RGBA는 반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배경색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까 호버도 가능하다 했죠. 여기다 호버 쓴 다음에 나는 배경색을 조금 다르게 반영할래. 그러면 호버했을 때 배경색을 뭐 할까? AF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강사님, 클래스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클래스가 너무 길어지고 알아보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자,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클래스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의 불편함은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코드의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빠른 작업. 테일윈드는 굉장히 웹 퍼블리싱에 빠른 작업을 위해서 탄생한 녀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빠른 작업뿐만 아니라 이런 효율적인 부분까지 참고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CSS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저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거에 한번 맞들리면 요거밖에 안 씁니다. 물론 이제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써도 되고 전통적인 CSS 방식으로 써도 되지만 근데 어차피 나중에 하면 어차피 반복되는 것들은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가지고 테일윈드에서도 라이브러리 클래스로 묶어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디자인 컴포넌트라 해가지고 디자인을 컴포넌트 단위로 묶어놓은 다음에 그 컴포넌트를 클래스에다 적용하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코드의 길이가 길어져도 요게 길어져도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만약에 어떤 박스다 그럼 이렇게만 반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성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천천히 요거는 강사랑 작업을 해보면서 테일윈드를 한번 테일윈드를 해보면서 요거를 천천히 배워갈 거니까 이걸 지금 모른다 해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사랑 같이 해볼 거예요. 같이 해보면서 천천히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CSS 라이브러리인 테일윈드에 대한 소개고 테일윈드를 쓰려면 이게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적용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집 모드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리하면 테일윈드 뭐다? 노멀라이즈하고 라이브러리 클래스 수백 가지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건 미련한 겁니다. 당연히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외우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습니다. 근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찾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테일인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2점대 버전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3점대 버전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3점대 버전을 쓰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다.